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세계 엘리트들이 읽는 MBA 필독서 50권을 한 권에라는 부제가 붙은 나가이 다카히사 지음, 김종환 옮김, 센시오 출판의 사장을 위한 MBA 필독서 50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B. 치알디니의 상대를 무방비로 만들어 넘어오게 하는 6가지 설득 무기, 설득의 심리학 챕터를 낭독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온전히 내 의지로 생각한다고 자신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난 타인들의 영향하에 살아간다. 이 책은 그 원리를 꿰뚫으면서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거꾸로 타인들을 설득할지 그 비결을 다룬다. 저자 치알디니는 미국을 대표하는 사회심리학자로 이 책에는 세일즈부터 모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현장에 실제 잠입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론을 도출했다.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다. 누구나 편리하게 사고의 지름길을 사용한다. 모든 것에 대해 오래 숙고한다면 누구라도 금세 지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생각의 특정한 영역을 생략한 일종의 간편사고법을 사용한다. 마치 스위치를 켜듯이 이 모드가 시작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의 지름길을 악용해 누군가로부터 예스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심리학 원리에 입각해 이러한 설득 무기들을 6가지로 분류해본다. 첫 번째 설득 무기, 상호성의 법칙. 가끔 가는 백화점 지하 식품 코너에서 만면의 웃음을 띤 직원이 친절하게 음식을 권한다. 먹어보면 분명 맛있는 것도 있다. 문제는 일단 먹으면 대개 사게 된다는 것이다. 직원과 대화라도 나누게 된다면 100%다. 이것이 바로 상호성의 법칙이다. 누구라도 빚을 지면 불편한 마음이 든다. 일단 아주 작은 빚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상대는 그 이상을 갚아야 마음이 편해진다. 책에는 응용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아메이가 극비로 여기는 세일즈 매뉴얼 중 고객집에 무료 샘플 꾸러미를 가져다주고 사흘 동안 마음껏 쓰게 하라. 사흘 후에 샘플 꾸러미를 회수하고 주문을 받으라. 라는 내용이 있다. 그렇게 하면 믿기 힘들 만큼 잘 팔린다고 한다. 파티에 침입한 강도에게 손님이 와인과 치즈를 권하자 미안하다고 하며 그대로 떠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강도도 호의를 받기만 하는 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상호성은 그 위력이 대단하지만 효과적인 방어법이 있다. 처음부터 이것이 호의인가 판매 전술인가 간파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면 애초에 시식은 하지 않는다. 아내 역시 마음 약한 필자를 잘 알기에 먹지 말라고 제지하곤 한다. 두 번째 설득 무기, 일관성의 법칙. 처음 결정한 것을 일관성 있게 반복하면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인간에게는 결정이나 약속을 지키고 싶다. 내 선택이 옳다고 믿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데 그 덕택에 집단을 이뤄 살면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일관성은 인류의 큰 자산이다. 한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내 선택은 옳다고 믿으면서 더욱 빠져든다. 내 판단이 틀려서는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가령 이런 식이다.
자동차 대리점에서 아주 싼 가격을 제시하며 계약을 성사시킨다. 서류도 작성하고 시승도 시켜준다. 이러는 사이 고객은 싸게 잘 샀다며 뿌듯해한다. 그러다가 죄송하지만 옵션 가격이 누락됐습니다 등의 핑계를 대며 슬그머니 가격을 올린다. 결국 별로 싸게 사는 게 아니지만 구매를 결정한 고객이 계약을 철회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것이 승낙선치 기법이다. 일단 구매를 약속하면 나중에 조건이 나빠져도 철회하기가 어렵다. 사기나 다름없는 수법이다. 여기에도 방어책은 있다. 본래 일관성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일관성도 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순간 더 늦기 전에 발을 빼야 한다. 세 번째 설득 무기, 사회적 증명. 코미디 방송에는 반드시 녹음된 웃음소리가 들어간다. 웃음소리 덕에 시청자가 웃는 횟수와 시간이 늘어나며 코미디를 더욱 재미있게 느끼게 한다. 여럿이 특정 행동을 하면 옳은 행동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증명은 군중 심리를 이용한 설득 무기이다. 한 세일즈 컨설턴트가 신입 영업 담당자들에게 말한다. 뭘 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5명밖에 없어. 나머지 95명은 다른 사람을 따라할 뿐이야. 논리적인 설득도 다른 사람의 행동만큼 강력하지 못해. 베스트셀러, 매진 임박 같은 광고는 이런 인간의 특징을 이용한 것이다. 사람은 특히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흉내내려 든다. 일반인이 등장하는 사용 후기 같은 광고는 이런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것을 방어하려면 의도적인 왜곡을 눈치채야 한다. 코미디 방송의 웃음소리는 녹음된 것이며 일반인이 구매자인 듯 나오는 광고는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의 지름길이라는 스위치를 해제할 수 있다. 네 번째 설득 무기, 호감. 취조실에서 형사 둘이 용의자를 신문한다. 한 명이 마구 윽박지른다. 강한 어조로 사실대로 자백하라며 몰아붙인다. 그 형사가 씩씩거리고 나가고 나면 이번엔 상냥한 형사가 다가온다. 커피나 음료를 권하면서 자신은 내 편이고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면 선처하도록 돕겠다고 친구처럼 나선다. 형사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굿캅, 배드캅 전략이다. 사람은 호감을 느끼는 대상에게 잘 넘어간다. 흔히 영업 직원을 만나면 집이 어디냐, 학교는 어디를 다녔느냐 등을 물으며 공통점을 찾으려 한다. 이건 역시 호감과 친근감을 갖게 해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작전의 일환이다. 고객과 유사점을 찾도록 대화법을 훈련하는 회사도 있다. 이 기술을 방어하려면 상대가 말하는 내용과 상대방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이 팔아도 살까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설득 무기.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타인에게 얼마까지 고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유명한 실험을 실시했다. 두 사람이 각각 교사와 학생 역할을 맡는다.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은 학생이 퀴즈의 답을 틀리면 전기 충격기 스위치를 눌러야 한다. 전압은 서서히 높아지는데 최고 단계는 기절 직전으로 설정되어 있다. 물론 이 실험에서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설정은 모두 가짜이다.
학생은 전기 충격을 받아 실신 직전까지 간 것처럼 연기한다. 실험 주관자들은 최고 단계까지 스위치를 누를 사람은 1~2%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실제로 무려 2/3가 최고 단계까지 스위치를 눌렀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참가자 성격이 잔혹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교사 역할을 맡은 참가자는 제발 실험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면서도 지시를 어기지 못하고 계속 스위치를 눌렀다. 사람은 권위에 약하다. 권위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하다. 이는 권위에 복종하며 발전을 이루어온 인간 역사의 결과물이다. 권위는 직함, 복장, 부가 장치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우리는 권위에 무방비되기 십상이지만 2가지 질문으로 그런 트릭을 방어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전문가인가? 즉 직함이나 외모 등 요소를 제외하고 권위를 증명하는 근거가 있는지 짚어본다. 이걸로 상대는 무엇을 얻는가? 즉 나를 권위로 압박함으로써 상대에게는 어떤 금전적 이익이 생기는지 짚어본다. 그렇게 하면 속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6번째, 설득 무기. 희소성. 우리는 손에 넣기 어려운 것은 좋은 것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이는 자유와 관계가 있다. 손에 넣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은 손에 넣을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가치 앞에 쉽게 무너진다. 10개 한정 판매 같은 말을 듣는 순간 스위치가 켜져 무턱대고 사고 싶어진다. 방어책은 희소한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고 싶어진다. 사고의 지름길로부터 벗어나고 나면 희소성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 책은 심리를 악용해 내 등을 치려하는 세력에 대항하는 법을 다룬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런 기법은 협상과 설득의 기제로 자주 활용된다. 상대의 공격 패턴을 이해하고 교섭을 더욱 유리하게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상으로 사고의 지름길을 악용한 6가지 설득 무기의 위력은 가공할 만하다. 속기 쉬운 설득 전술을 제대로 이해해서 소중한 이익을 지켜내라는 포인트가 담겨있는 설득의 심리학 챕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낭낭서가의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